순이익으로 2천만 원 넘게 벌었습니다. 레드오션이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돈 벌기 힘든 구조다.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부업으로 한 달에 얼마를 벌고 계신 거예요? 네, 저는 지금 부업으로 저번 달에 2천만 원을 넘게 벌었습니다. 아, 그게 뭐 매출이에요? 아니면 순이익이에요? 순이익으로 2천만 원 넘게 벌었습니다. 아, 순이익으로 2천 넘게 벌었다고요? 네. 그게 가능해요? 네, 지난달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러면 원래 뭐 직장 다니시면서 네. 뭐 전문적인 뭔가를 배우신 거예요? 아니요, 직장 다닐 때도 그냥 치킨을 파는 회사에 다녔었고 이쪽의 시장에는 전혀 처음 저도 발을 들였어요. 아니면 뭐 머리가 엄청 좋다거나 뭐 좋은 대학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이 회사 아니면 사실 저를 받아줄 만한 그런 회사도 없었고 자격증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이름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 스펙도 없고 그냥 이제 뭐 대학도 좋은 거 안 나왔고. 네. 아, 근데도 2천만 원을 번다고요? 그렇죠. 와, 이거 순이익으로 2천이면 뭐 거의 상위 한 0.3%인데. 네. 순이익 2,200이 된 게 네. 부업 한 가지로 된 거예요? 아니요, 한 가지로만 벌었던 건 아니고요. 버는 게 한 4가지로 벌었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그 4가지에 대해서 네. 알려주실 거예요? 예, 오늘 말씀드릴게요. 2천만 원에 네. 도달하기 위해 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먼저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첫 번째 부업은 뭐였어요? 제일 처음 시작했던 게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에요. 초보자분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저도 사실 뭐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아무 자격증도 없는데 그냥 이름 하나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해외 구매 대행을 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제가 회사에 한 7년, 8년 정도 다니다가 치킨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회사가 이제 좀 위태위태한 거예요. 내가 이제 이거를 그만두게 되면 어디 회사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받아줄 데도 없고. 그래서 마침 이거를 저희 동생이 하고 있어서 보이는 게 저 이거밖에 없잖아요. 한 월 300에서 500 정도만 벌어보자. 그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했었어요. 그러면 이거 시작할 때 자본금이 얼마 드는 거예요? 자본금은 사업자 등록증 내는 비용이면 시작할 수 있어요, 바로. 다른 부분 들어가는 돈들이 좀 있는데 네. 이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거는 네. 거의 빵원으로 사업자 등록증만 내면 네. 통신 판매업까지 그렇죠. 그 2개만 내면 시작할 수 있다. 네, 바로 시작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집으로 이제 낸 거예요? 네, 저는 집으로 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다 냈죠. 해외 구매 대행 중에서 어떤 걸 한 거예요? 뭐 중국의 거 떼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네,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 뭐 미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중국 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이제 그때는 레드오션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보통 사람들이 아, 그거 레드오션인데 그거 왜 해? 이러면서 막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인터넷 사업 자체가 레드오션이니까 저 같은 사람도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돈 벌기 힘든 구조다.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동생이 돈을 벌고 있는 거를 보고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또 블루오션인 아이템을 판매를 하면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보통 대중들이 파는 휴대폰 거치대 아니면 폰 케이스 이런 건 아예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아, 이미 그거는 경쟁이 심하니까. 네, 맞아요. 어떤 걸 파신 거예요? 상품 들으면 참 웃긴데 저는 살면서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농사에 필요한 기구들을 팔았어요. 아, 농기구를 팔았다고요? 네, 농기구를 팔았어요. 아, 농기구 인터넷에서 팔려요? 엄청 팔립니다. 그 어떻게 그러면 그 종목을 선택한 거예요? 요즘에 뭐 네이버 데이터 이런 것들 많이 제공을 해주는데 제가 한번 보니까 농기구 중에서도 땅 파는 드릴 같은 거 있잖아요. 과수원에서 그런 것들이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은 일단 보기에도 간지가 안 나잖아요. 다른 사람들 막 명품이나 좀 멋있는 거 팔고 있는데 농기구 이런 것들은 보니까 검색을 하는 사람들은 좀 있었어요. 이거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파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이템 스카우트나 이런 데서 검색 수요를 보니까 네. 찾는 사람들은 꾸준히 있는데 네. 파는 사람은 적었다. 네. 그리고 남들이 이제 되게 멋있는 걸 팔지. 아, 너 농기구 팔아? 이러면 이제 쪽팔려 하는 수도 네네네, 있으니까 그쵸. 네. 그게 기회였는 거네요. 그게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그럼 농기구로 이제 몇 가지를 등록한 거예요? 제가 농기구는 수천 가지를 등록했어요. 한 5,000개를 등록한 것 같아요. 5,000개를 며칠 동안 등록한 거예요? 하루에 50개 올리는 법칙을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1,500개, 두 달 차에는 3,000개 이런 식으로 1,500개씩 계속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럼 하루에 50개 올리는 그 법칙이 뭐예요? 해외 구매 대행은 배송 기간이 10일에서 14일 걸리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배송 대행지 거쳐가지고 네. 한국에 와가지고 간세청 통해가지고 이제 나가는 맞아요. 거니까. 그런데 휴대폰 거치대나 이런 거 사는 사람들은 중국에서 살 이유가 없거든요. 국내에 너무 이쁜 것들이 많이 파는데 그러면 농기구 같은 것들은 사실 10일에서 14일이 걸려도 국내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싸게 팔고 농사 짓는 분들이 이 물건을 반드시 필요한 상품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제가 예를 들자면 땅 파는 뭐 트랙터 이런 거를 검색을 해서 그거 관련된 농부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엑셀로 싹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실제로 검색하는 검색어들을 네. 아예 그냥 싹 다 정리했다. 네, 그냥 연관 검색어는 모두 그냥 정리하고 카페에 들어가서 주로 많이 쓰는 단어들 싹 다 검색해보고 그 중에 제가 팔 수 있는 물건들을 골라서 그것들을 이제 중국에 있는 사이트에서 구하는 거죠. 중국에 있는 사이트 이름은 뭐예요? 저는 이제 타오바오를 많이 씁니다. 타오바오에서 번역기를 사용해가지고 네. 농기구들을 싹 이제 검색한 다음에
다음에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인기 있는 제품을 선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국내에서 검색을 하는 게 있냐 없냐 그거를 첫 번째로 봐요. 아, 국내에서 이제 사람들의 검색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그거랑 일치하는 품목을 타오바오에 가가지고 와, 여기 이런 게 있네. 그럼 그거를 스마트스토어에다가 일단 등록을 해놓고 사람들이 이제 구매하게 되면 타오바오의 거를 직접 구매하신 다음에 보낸 다음에 나중에 그 네이버에서 구매한 돈을 받는 거죠. 그렇죠. 제 친구가 저보고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버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이거 구조를 설명해 줬어요. 타오바오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제 마켓에다가 올리고 소비자가 주문 들어오면 타오바오에 5만 원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저는 네이버에 10만 원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상품을 사실 구경해보지도 않고 배송을 시켜줌으로써 5만 원의 차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이거 말 듣고 와, 이거 완전 창조경제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이 구매대행이라는 거 이 네 가지 수익 구조 중에서 한 가지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이 구매대행만으로는 한 달에 매출과 순이익이 얼마 정도였던 거예요? 제가 저번 달에 구매대행으로만 매출이 6천만 원 가까이 나왔고요. 순이익은 한 1,300 정도 나왔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나머지 세 가지를 제외하고 요것만으로도 이미 1,300을 버는 거네요. 네, 그렇죠. 와, 이거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면 6,600이라면 도대체 몇 개나 팔리는 거예요, 한 달에? 농기구 자체가 사이즈도 크고 가격 자체가 단가가 높아요. 아, 그러니까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이게 이미 그 단가 세니까. 단가가 세요. 휴대폰 거치대 이런 거는 뭐 2, 3천 원 이렇잖아요. 저는 하나 팔면 40만 원씩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10개만 팔아도 매출이 400만 원 올라오는 거예요. 15만 원짜리 이상을 이제 사게 되면 관세청에서 또 세금을 더 걷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그냥 구매 고객분들이 그냥 다 내게끔 한 거예요? 네네. 그런 것도 관세청에 이제 이거 얼마 금액을 미리 계산해서 고객님한테 한 2, 3만 원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객들 다 오케이 하세요. 농부들의 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농기구를 지금 팔고 있는데 제가 제일 많이 파는 것들이 농기구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것들이 뭐냐면 이제 건설할 때 뭐 아파트 공사나 인테리어 할 때 그런 드릴 이런 것들도 많이 팔리거든요. 이제 농기구와 함께 그런 것들도 사실 많이 같이 구성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농기구로 이제 시장을 뚫었지만 굳이 이제 농기구만 파는 게 아니라 어차피 확장해가지고 이제 건설 쪽 기부 팔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나중엔 또 다른 것도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수익 구조는 계속 이제 개선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스마트스토어만 하면 안 되고 뭐 다른 이제 오픈마켓도 같이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외 구매 대행 사업 이제 처음에 하시다가 실패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주로 많이 검색해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런데 사실 농기구 이런 것들 사는 분들 보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옥션이나 지마켓 이게 사실 예전에 우리가 엄청 유명했던 마켓들이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게 더 편하죠. 맞아요. 근데 농기구들 주문 들어오는 것들 보면 다 그쪽에서 매출이 다 일어나요. 이거를 모르고 있고 스마트 스토어에만 올리면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주문이 아예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같은 제품을 스마트 스토어에도 올려놓고 지마켓에도 올려놓고 옥션에도 올려놓고 뭐 쿠팡에도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각화를 시킨다는 거네요. 구매 경로를. 예, 맞습니다. 쿠팡에서 주문 들어오는 것들은 거의 30대 분들이 살만한 것들이에요. 제가 농기계 이런 거 올려놓으면 쿠팡에서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타겟이 아니네요. 타겟이 아닌 거죠. 농기구는 거의 지마켓에서 거의 다 들어와요. 아이고, 스마트 스토어 하나만 관리하기도 빡세 죽겠는데 쿠팡, 지마켓, 뭐 옥션 이런 거 다 언제 관리하고 있냐? 똑같은 상품을 여러 가지 마켓에다가 이제 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문이 들어올 때도 저도 처음에는 마켓 하나하나씩 주문을 수집을 했는데 주문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게 사람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한 곳에 모아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2, 3만 원 주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마켓들을 한 곳에다가 주문을 다 받아주는 그런 도구들을 사용해야 돼요. 아니, 근데 그 프로그램명을 이제 공개 안 하면 또 사람들 또 이제 의심하니까. 저는 주문 수집하는 거는 일단 셀로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셀로? 네네, 셀로. 그러면 그거 사용하면 다양한 경로 내가 노가다 안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문 수집은 이제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거죠. 또 나중에 뭐 세금 계산하고 막 이제 매출 계산하고 이런 거 하다가 피곤해 죽겠다. 그럼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제가 주문 하나씩 들어오면 처음에는 주문 들어왔을 때 세금 자료 이런 거 정리를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엑셀 자체를 그 툴을 만들었어요. 이게 구매 대행이 사실 소매업이라기보단 제품을 팔았을 때 그 행동을 대신해주는 서비스업이거든요. 그렇죠. 서비스업이라서 팔았던 게 매출액이 아니고 순수 이익 남은 게 매출액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구매했던 원가와 내가 결제했던 시점 이런 것들을 엑셀에다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셀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번에 다 정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전혀 어렵진 않아요. 사실은 내가 노가다로 하면 되게 힘든 작업인데 그거를 이제 반자동으로 거의 해버리면 나 혼자서도 직원 안 쓰고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죠. 저도 매출 한 5천만 원 정도까지도 직원을 안 썼어요. 그냥 알바생
한 2명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네. 그 전까지도 혼자서 다 쳐낼 수 있었어요. 아, 그럼 그 알바생분들 인건비 나가더라도 순이익이 1,000 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알바생 비용이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시급제여서 안 되는 거예요? 시급제보다는 알바생이 하는 일들이 이제 상품을 올리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농기계나 드릴이나 이런 이제 건설업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제가 상품을 먼저 선택을 해요. 고르는 거는 제가 하고 올리는 거는 사실 아주 단순한 업무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은 알바생한테 한 개 올리면 얼마 줄게 그런 식으로 해서 알바생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당 이제 올리는 거 대비 이제 돈을 지급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인형 눈가에 붙이는 거랑 같은 거예요. 네,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네 가지 중에서 네. 첫 번째로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번다. 두 번째 방식은 뭐예요?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돈을 벌었다는 거를 제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에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네네네.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또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부업 삼아 사실 이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교육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도 상당히 짭짤합니다. 아, 그러면 네. 그게 얼마예요? 그게 제가 지난달에 벌었던 게 강의비가 700 정도 벌었어요. 순수익 아니면 매출? 순이익이요. 사실 강의는 원가는 거의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커리큘럼 짜가지고 알려주는 어떤 지식 서비스니까. 그렇죠. 제가 들고 있는 비법 자체를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다 공개를 하는 거니까 네. 사실 원가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촬영하는 것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이거가 이제 대면 강의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비대면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수익이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강의가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대면해서 또 별도로 만나서 마켓들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원격으로 강의를 해주는 거고, 네. 세 번째는 이제 만나가지고 컨설팅을 해주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비대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객을 해야 되잖아요. 강의를 네, 하는데. 네. 그 모객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비대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유튜브나 블로그 통해서 들어오는 게 엄청 많아요. 블로그나 이런 거에다가 아, 이런 강의 할 건데 신청하실 분들은 뭐 댓글 달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제가 카카오톡 링크를 걸어놔요. 카카오톡 링크를 걸어놔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이런 거를 얘기를 들어보고 배우고 싶으시다면 제가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분이 오셔서 배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뭐 3-4시간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강의 해본 적이 있으세요? 그전에는 뭐 없었죠. 강의 전혀 안 해본 사람이 그냥 네. 그렇게 올린다고 해가지고 딱 신청했을 때 강의 바로 할 수 있었어요? 진짜 많이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니까. 네,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주고 일단 돈을 받는 거니까 이분한테 돈 값어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실망 안 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강의비 이상의 수익을 남겨줘야 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준비하는데 사실 부담감도 들었고 좀 탄탄하게 내용 구성을 많이 짜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썼었죠. 그러면 일단은 비대면 강의부터 먼저 시작했던 거고 네.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컨설팅에 대한 이제 수요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고 네네네. 그래서 컨설팅 해달라는 사람들한테 또 이제 뭐 1대1로 해가지고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대면 강의 같은 경우는 한 번 동영상을 찍어 놓으면 사실 그거를 계속 쓸 수가 있거든요. 아, 직접 강의하는 게 아니라 촬영한 것들을 주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비대면 강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제가 2달간 강의를 하는 게 있어요. 네. 한 번 강의 신청을 해주시면 2달간 이끌어 가듯이 그걸 저희가 스파르타 코스라고 하는데 2달간 이제 이끌어 가는데 중간에 이제 줌으로 라이브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기본적인 강의는 저희가 촬영을 해놓았던 것들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수익 모델은 이제 해외 구매 대행으로 매출 내고 계신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대면 강의 동영상을 촬영해 놓은 다음에 그 동영상을 판매하는 거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거죠. 수업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내가 당신이 말했던 것처럼 수익이 안 나요라고 이제 딱 의문이 들어오면 네. 그것도 1대1로 컨설팅 해주면서 또 이끌어주는 거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2달간 이끌어 가니까 카톡방을 2달간 운영을 해요. 아. 네, 그래서 다 같이 서로 40명이 모이면 40명이 나는 어떤 단계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계속 피드백을 해드리고 네네. 이제 수익이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다 알려드리거든요. 애프터 서비스를 해줘야 이게 다음 강의에서도 사람들이 믿고 따라와 주시기 때문에 네네. 그냥 단순히 강의 팔고 끝 그렇게 되면 이것도 오래 살아남을 수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내가 계속 운영할 거니까 요거는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은 그냥 1300으로 가는 거고 네.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순이익이 700 정도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만 해도 사실은 이제 2000이 넘어가는 거네요. 네. 거기다가 이제 컨설팅까지 하게 되면 컨설팅에서는 그러면 이제 얼마 들어와요? 컨설팅 같은 경우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받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받으니까 한 달에 제가 4번에서 5번 정도 이제 고객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네네. 거기서 한 150에서 한 200 정도? 그거는 너무 왔다 갔다 해서 거의 그 정도 이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한 2200 맞추는 거네. 그렇죠. 네. 여기 구독자분들에게도 좀 말씀드려보고 싶었던 게 사실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 비슷한 개념으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네. 어쨌든 회사를 그만둘 것 같아서 이런 거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직장 생활할 때는 월급 인상만 사실 기다리고 있거든요. 월 300만 원을 받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5% 월급 인상되면 아싸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내 몸값을 올리려면 다른 회사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50만원 인상되면 또 이것도 아싸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직접 부업을 삼아 시작했다가 사업이 되어 보니까 그러니까 위로 벌어들이는 게 뚜껑이 열려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게 월급 벌었을 때는 300, 400 이 정도면 만족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뚜껑이 열려 있다 보니까 하는 만큼 계속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파이프라인이 생기고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도 사실은 구매 대행이나 이런 거 전혀 모르는데 벌고 있으니까 동생 보니까 나도 하겠다. 나보다 멍청한 애가 벌고 있네 이러니까 내가 냉정하게 봤을 때 동생이 나보다 이제 약간 무식한데 동생도 구매 대행으로 버네? 난 내가 하면 더 벌겠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걸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났던 거고 그렇죠. 아 그러면 이걸로 더 내가 파이프라인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하다가 이제 강의도 하게 된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월급으로 이제 올라가던 거는 너무나 이게 작았구나. 사실 내가 이제 부업이나 이런 걸로 J커브를 그려서 수익을 정말 극대화시킬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 그렇죠. 여기 정약용님 채널에 너무 좋은 부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구독자분들도 사실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도 사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게 막 대박 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일단 해본 거예요. 돈 몇 푼 한번 벌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시작했던 건데 부업 여러 가지 중에서 일단 한번 시작해보시면 그게 자기랑 또 맞는 게 있어요. 블로그는 블로그 맞으신 분도 있고 유튜브가 자기한테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몰빵하는 거예요. 일단은 해봐야 그게 자기랑 맞는지 아닐까요? 바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맨 처음에 부업을 시작했을 때 2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될 거라고 알았어요? 전혀 생각 못했어요. 아 그럼 주변에 그러면 이제 친구나 아내는 2천만 원 버는 거 알고 있어요? 와이프는 알고 있죠. 친구들은 아직 모르는 애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엄청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아예 초보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나도 이제 당신처럼 이제 좀 많이 벌고 싶다 라고 하면 가장 처음에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월급 200, 300 받는 분들이 실제로 제 친구들도 저랑 많이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회사를 다니면서 부수입으로 100만원, 200만원 벌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몇 천이 아니라? 몇 천이 아니고 100만원만 벌어도 소원이 없겠다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저는 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상담을 해보면 나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저는 일단 그냥 너 사업자 등록증 지금 냈냐고 물어보고 안 냈어?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내고 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 뭐 이 사업이 어떤 구조고 위험한 게 무엇이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생각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어떤 상태인지 먼저 첫 번째 점검을 하시고 사업자 등록증 안 냈다면 그거 내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럼 네이버에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 등록증 내는 법 이렇게 쳐서 그게 해결하고 오는 게 첫 번째 관문이에요. 사업을 하다 보면 1단계부터 10단계 장애물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예요. 나는 1단계지만 4단계, 5단계 장애물을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나 100만원 버니까 나는 처음에 사업자 등록증만 내야지. 그렇게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뭐야? 그 다음 단계는 너 통신 판매업 신고하는 거니까 그거 하고 와. 그렇게 해요. 순서가 있으니까 그거부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세무서 가지고 내고 통신 판매업도 내고 우리 집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외 구매 대행이 어떤 메인 부업이 좋은 이유가 일반적인 스토어나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물건들을 사입하게 되거나 내가 뭔가를 하게 되면 재고에 대한 부담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구매 대행은 재고가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외에 이제 쇼핑몰에 재고가 있는 거고 나는 그냥 주문 들어오면 그거를 구매해가지고 대행만 해주는 거니까 맞아요. 사업자를 냈어요 이 사람들. 그 다음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업자 등록증 내고 통신 판매업 신고까지 하시고 먼저 내가 팔려고 하는 그 스토어가 있어야 되겠죠. 스토어를 하나만 하시는 게 아니고 6대 마켓을 싹 다 스토어 신청을 하셔야 돼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뿐만 아니라 나머지 5대는 뭐예요? 뭐 쿠팡, 11번가, 인터파크, 옥션, G마켓. 그렇게? 네, 그렇게 싹 다 신청을 하는 게 일주일 안에 끝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상품을 올릴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농기계를 처음에 많이 했으니까 그럼 그 농기계류 관련된 것들을 먼저 그 데이터를 보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고 뭐 트랙터를 검색하는 사람이 1000명이고 트랙터를 파는 사람이 10명이면 이 상품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트랙터에 관련된 모든 검색어를 싹 다 따와가지고 이런 상품군들을 하나하나씩 한 500개를 만들어 놔요. 500개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10일치 분량이에요. 그럼 그게 어쨌든 10일치를 업로드할 분량이니까 자기가 팔 상품들을 리스트를 만드는 게 그 다음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검색 수요가 이제 많은데 파는 사람들은 적은 거를 결국에는 내가 뽑아가지고 리스트화 시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사이트는 어떤 사이트인 거예요? 네,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데 저는 1헥타르를 써요. 뭐요? 사이트 이름? 1헥타르. 1헥타르라는 이제 사이트로 이제 검색 수요를 파악한다고요? 그렇죠. 보통 구매 대행이나 이제 스마트 스토어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상품을 소싱을 하잖아요. 상품 어떤 걸 팔지 찾고
1헥타르로 제목을 짓고 네.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완전히 반대로 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키워드 자체가 저는 좋은 상품이라고 보거든요. 그냥 키워드를 찾는 것 자체를 상품 소싱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키워드를 1,500개를 뽑아요. 그런데 처음에 해외 구매 대행 사업 하시는 분들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면 농기계 같은 것들이 배송기간이 길어도 필요하니까 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품군들 자체로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유사 상품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배송기간이 긴 게 어떻게 보면 해외 구매 대행의 아킬레스건인데 네. 그걸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품을 골라야 된다. 그렇죠. 아... 그런 것들이 농기계나 건설기계, 화분 꾸미기 그런 것들이 이제 반드시 필요한 물품들이라고 저는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살 때는 사실 필요해서 산다기보단 그냥 원하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농기계류 이런 거는 막 농부들이 트랙터 보면서 아 저거 갖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니까 그냥 사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상품군들로 처음에 시작을 하셔야 돼요. 시작 자체를 트랙터나 그런 반드시 필요한 상품군들로 키워드를 검색하셔서 그 상품에서 뻗어나오는 좋은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자면 저는 예를 들면 포크레인에 있는 의자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많이 팔았는데 그런 포크레인 의자를 치면 거기에 딸려서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이 나와요. 유사 키워드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1,500개 정도 그 상품들이 나오는데 네. 그 중에서 쓸모 있는 게 2, 30개 정도는 나와요. 결국에는 그분들이 검색어를 검색한 다음에 이제 구매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검색어를 이제 선점하는 거네요. 그렇죠. 검색어를 선점해가지고 들어온 유입이 있을 거고 네. 보통 이제 광고도 태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럼 광고는 안 태우는 거예요? 저는 광고를 하나도 태우지 않아요. 와, 광고 안 태우고 그냥 검색어 수요만으로 그렇죠. 판매를 하신다고요? 네. 판매자는 많고 공급자가 적은 것 자체가 그 광고비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분들이 능동적으로 그게 필요해서 검색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죠. 판매자도 없으니까 내게 노출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광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딱 느낀 게 뭐냐면 너무 화려하고 남들이 너무 좋아하고 뭐 있어 보이는 걸 하면 안 되네. 그렇죠. 그런 거는 진짜 고수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미 뭐 원가 경쟁력, 가격 경쟁력 다 있는 분들이 덤벼서 이제 그냥 이제 대량으로 해가지고 그냥 승부 보는 거고 네. 정말 이제 소상공인 같이 그 후발주자가 시작하려면 결국에 남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고 뭔가 되게 폼나지도 않고 그렇죠. 하지만 수요는 있고 네, 맞아요. 그런 걸 골라야겠네. 그렇죠. 아, 그러면 결국에 아까 그 네 가지라고 했는데 네. 세 가지는 이제 알겠단 말이에요. 네. 뭐 해외 구매 대행으로 벌고 그거의 성공 어떤 노하우를 강의로 하고 컨설팅으로 하고. 그럼 네 번째는 뭐였어요? 네 번째는 가장 유명한 스마트 스토어 상품 직접 사입을 해서 파는 것도 하고 있어요. 근데 구매 대행 잘 되고 있는데 사입은 왜 하게 된 거예요? 구매 대행을 하다가 사입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대신 사입은 공급자가 적은 걸로 가는 게 아니고 수요가 엄청 많은 것들을 상단에 내가 상품이 꽂혀버리면 그 수요를 다 제가 먹을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것도 잘하면 엄청 큰 시장이라서 제가 시도를 했어요. 아, 그러면 사입으로 잘 됐어요? 사입으로는 한 순이익 100만 원 벌고 그거 그냥 부모님이 대신 일해주시고 있어요. 아, 그것도 뭐 망한 건 아닌데? 아, 망한 건 아니죠. 그런데 네. 제가 결정적으로 그냥 사입은 잠시 접어둬야 됐다고 하는 게, 사입은 재고도 안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판매가 일어나면 직접 박스에 막 테이핑하고 포장하고 택배사에 갖다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시간이 3, 4시간 걸리더라고요. 단순히 물건만 떼오고 땡이 아니라 네. 결국 주문 들어온 거를 내가 다 싸서 이제 딱 보내고 이래야 되니까. 그렇죠. 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건 노동이네. 노동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프로분들한테는 사입해가지고 이제 판매하는 건 추천하지 않는 거죠. 저는 추천하진 않아요.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 하다 보면 사입을 해도 잘 팔 수 있는 게 사실 보여요. 해외 구매 대행 하시다 보면 인터넷 시장을 조금 이해가 돼요, 스스로. 그래서 저는 해외 구매 대행도 더 잘할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에 시간을 쏟은 거일 뿐이지 사입을 하더라도 그 원리나 구조 이런 거는 비슷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초보자분들은 어쨌든 돈 안 드는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 저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해요. 가볍게 그냥 100만 원 더 벌어보려고 시작했다가 지금 뭐 2천 이상으로 판이 커졌는데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 나도 당신처럼 뭐 2천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1,000만 원 이상이라도 벌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께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뭐예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자 등록증 처음에 내시는 것도 하시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 스스로 일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엄청 그게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하다가 내가 네. 능동적으로 이끌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먼저 집 밖에 나가서 사업자 등록증 내고 와. 그게 너 첫 번째 퀘스트야. 그렇게 해서 저는 시작을 스타트 해버려요. 그 뒤에는 자연스럽게 다 해결될 거예요. 어차피 사업자 등록증 냈다고 해가지고 네. 돈이 엄청
깨지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걱정 마시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냥 바로 시작하시고 그 다음 단계는 뭐지? 그때 돼서 또 해결하시고 그러다 보면 장애물이 100단계 있으면 그거 다 뛰어넘으시고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단단한 내공을 가진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네. 팔리는 건데 네. 그 문제를 분석해가지고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 결국에는 살 수밖에 없는. 그렇죠. 처음에 첫 발을 잘 들여야겠네요. 네, 첫 발을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처음에 이 시장에 대해서 모르고 접근했다가 사업자 등록증은 냈지만 폐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거의 다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 하시는 분들한테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요가 없는 곳에서 네.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사실은 비극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곳에서 적당한 노력을 해도 팔리는데 수요가 없는데 내가 너무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분야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답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답이 없는 거죠. 여기가 지금 서울 근방인데 창원에서 들어오셔가지고 네, 너무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들어주셔가지고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얘기로 찾아뵐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